오늘 이 전도회를 위해서 성령 다락방 전도단이 함께 오셔서 귀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VIP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계신 우리 김삼재 어르신, 정주석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간에 앉으신 신두철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현수막, 교회 현수막을 보고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초청장을 드리고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또 환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길순 우리 어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재원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이철규 선생님, 우리 정연한 또 성도님 또 환영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를 받게 되시는 우리 고춘자 어머님, 그리고 이학현 청년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첫날이라서 좀 많이 지났는데 먼저 우리 최종 당 산화 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건강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여기 무엇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매실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사실 매실동네에 3년을 살면서 매실을 정말 실컷 먹기도 하고 매실을 구경을 많이 했는데요. 매실이 달리기 전에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저는 이 꽃천지에 살다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 큰 교훈이 뭐냐면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북수원교회가 꽃이 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너무나 꽃이 많이 피었어요. 불편하던 몸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잘 먹고 정말 건강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늙고 병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최종 당화 산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프라이팬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프라이팬에 있는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왼쪽이요. 왼쪽에 드시는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깨끗한 프라이팬에 정말 건강한 요리를 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찌꺼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드럼통이 35개 드럼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 한 병이 몇 밀리리터인지 아세요? 작은 요구르트 한 밀리. 여기 65ml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한 번 펌핑을 딱 하면 70ml의 피를 보내는데요. 24시간 동안 35개의 드럼통의 피를 보내는 원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병으로 200리터 드럼통에 여러분 물을 담는다면 여러분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35개의 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간상동맥. 그런데 이 피가 더러운 음식, 어쩌면 최종 당화 산물의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마다 심수축과 팽창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이 수축기의 심장은 바늘로 찔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심장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70년, 80년 살아온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많게 되면 이런 질병이 걸립니다. 각종암, 시력저하, 피부 노화.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들은 음식과 적게 들은 음식의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과일입니다. 사과를 보면 사과는 수치가 얼마예요? 127. 구운 사과는 445. 바나나는
87. 그러면 사과와 바나나 중에 어느 과일이 더 좋은 것입니까? 수치가 적은 과일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양 사과와 구운 사과를 보면은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이거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브로콜리, 캐럿, 샐러리를 구웠을 때 얼마라고요? 2260입니다. 그냥 통조림으로 했을 때 103, 179, 2660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시 가금률을 보면은 여기 닭이 있죠, 닭. 생닭은 얼마입니까? 7686입니다. 그런데 삶은 거 닭탕을 하게 되면 11236이 되죠. 바베큐는 58281. 프라이드 치킨은 73896. 야, 수치에서 보면 점점 저 혀의 맛이 좋은 것일수록 최종 당화산물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얼마예요? 야, 이게 보면 74,850. 그 다음에 이거를 5분간 보일했을 때 112,697입니다. 쇠고기도 이렇게 나가고요. 전부 다 이게 만 단위가 넘는 수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보면 베이컨의 전자레인지 3분을 쓰게 9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기류, 과일류, 채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까요? 예?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치즈입니다. 치즈. 치즈는 여기 보면은 예? 얼마 파마산 치즈는 16만 9천입니다. 여러분 치즈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혈관이 다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즈 보면 여기 보면은 마가린, 땅콩 버터,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란 박스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나가시죠. 시작. 제가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책을 한번 봤는데 이 장막회가 열리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치즈를 팔려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켈로 박사가 그 야영에서 치즈를 팔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치즈를 팔려고 갖다 놨으니 못 팔게 하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켈로 박사 그 전부 얼마냐? 내가 다 사겠다 해서 켈로 박사가 다 사서 다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고기와 버터와 치즈와 진하고 맛 좋은 가루 반죽으로 된 과자, 양념을 넣은 음식들, 조미료들을 마음대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위장을 혼란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지성을 약화시킨다. 조혈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소화하기가 어렵다. 치즈의 효과는 좋다. 치즈의 효과는 유의하다. 치즈는 한층 더 해롭다. 이는 전혀 식물로 적당하지 않다. 치즈의 효과는 독성이 있다. 비록 그것이 신선한 것일지라도 치즈는 위장에 너무 독하므로 절대로 위장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치즈를 만드는 회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치즈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과자에서부터 피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느 사모가 걱정이 돼요. 이 강의를 하니까 냉장고에 치즈가 가득 들었대요. 그 아이 딸내미 막 얼굴이 빈폴이 나서 난리예요. 제가 3개월 뒤에 갔을 때 그 아이가 빈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제 강의를 듣고 치즈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즈는 너무 독함으로 절대로 위장에 어떻게 하자고요? 들여보내지 말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몇 배나? 10배나 증가한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들이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저는요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아내가 8년 전에 췌장암 3기에 걸렸지만 이 책을 가르친 대로 먹고 마셔서 췌장암이 완치된 장본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 책을 교회가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고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죽을 병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뭐라고요? 치고 믿져라. 이 남의 마음에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손해를 보자. 이 배품 철학의 500년 전에부터 자녀 교육에 적용한 명문가의 교육인데요. 이분이 삼보 컴퓨터 창업자 17대 종손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의 가훈이 뭐냐면, 가훈이 치고 뭐 하라고요? 믿져라.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은 이 가훈이 과연 그럴까요? 이용태 씨가 말하는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이 수복된 후에 대학 검정시험을 준비하며 초등학교 임시교사를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과 항상 같이 출근했는데 가는 도중에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에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개울 앞에 도착하면 나는 얼른 신발을 벗고 주 선생님을 업겠다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기보다는 앞장서서 구전 일을 하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내가 먼저 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그 선생님을 업고 건넸으나 나중에는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업어줄게라고 말하고는 나를 업어 건네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업어준 횟수를 따져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많이 더 업혔더라고요. 그 일화를 보면 지고 믿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남과 사귀고 함께 일할 때 언제나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믿져주며 자기에게 다소 해롭게 한 사람이라도 잘해주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푼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둠이 저절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즈 안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거를 좀 버려보세요. 지어보세요. 예? 결국 미고 지치는 것은 다른 마음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저축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저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